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반 물리 2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여기 일렉트릭 필드라는 게 있다. 우리말로 이제 전기장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전하라는 게 있다. 이 전하. 차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부터 원시 시대 때부터 이 전하라는 존재를 우리 인간이 알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원시 시대 때는 보면은 이 동물을 잡아서 그 트롯을 그 이제 가죽을 이제 뭐 옷으로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겨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옆 사람하고 이렇게 탁 부딪히니까 뭔가 번쩍하면서 무슨 이상한 현상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저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니까 저게 뭔가 따끔하기도 하고 뭔가 번쩍하면서, 이게 보니까 보니까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리가 번개하고도 비슷하다 이야, 전하라는 게.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는 걸 우리가 인류가 알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쭉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한 17세기 중반에 쿨롱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쿨롱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이제 저기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 전하라는 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더라. 두 개의 이제 이런 전하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이 보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는 성질이 있더라.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더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역시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현상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쿨롱이라는 분이 이걸 야, 그러면 이 사이에 관계되는 거는 어떻게 저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개가 이 전하량이라는 게 전하량. 전하량을 우리가 전기가 이제 얼마나만큼 전하를 띠고 있느냐, 물질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전하량을 우리가 Q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하량이 크면 이 미는 성질이 달라지다. 미는 성질이 더 많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쓸 때 FE라고 이렇게 씁니다. FE 쓸 때 보면은 힘인데 FE라는 저런 성질을 FE라는 이런 힘을 우리가 두 개가 당기는 힘, 미는 힘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칙을 설명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거 보면 전하량 Q가 크면 미는 힘도 밀거나 당기는 힘도 크고, 그 다음에 이름이 둘 사이의 거리가 중요하다. 둘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거리가 크면 우리가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크면, 거리가 멀어지면 요게 작아질 것이다. 힘이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 법칙이 이제 원래 어디서부터 기원을 했냐면은 뉴턴의 만율력 법칙이 있다. 두 개의 질량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FG라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쿨롱이 법칙을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요 뉴턴의 만율력 법칙을 굉장히 많이 운용을 했었습니다. 요가 모양은 똑같아, 두 개가. 그래서 요거 FG를 살펴보면
둘 사이의 거리 요거 R이라고 하면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 앞에 여기에 상수를 줘가지고 G라는 거는 중력 상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여기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완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원체 비슷하다, 지금. 이거하고 두 개, FE하고 FG하고 굉장히 스타일은 비슷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요게 Q에 해당되는 요 전하량하고 요거 질량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쿨롱이 법칙을 쓰였는데 요거 FE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이 크면 요 만류인력 법칙처럼 전하량의 요걸 Q1이라고 하고 요걸 Q2라고 하죠. Q1의 하고 Q2의 곱에 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만류인력 법칙을 굉장히 요 만류인력 법칙이 쿨롱의 법칙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요 법칙을 그대로 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 앞에는 뭔가 모르겠지만 상수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K라는 상수를 붙여서 쿨롱의 법칙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쿨롱의 법칙이에요. 쿨롱의 법칙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만류인력 법칙은 서로 당기는 힘만 있지만 요거는 서로 미는 힘도 있다. 그래서 요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밀고 플러스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요게 절대값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쿨롱의 법칙을 완성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크기는 알겠는데 방향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봐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요 이제 K 값이 문제다. K 값이 이게 이제 상수로 나왔는데 이걸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하고 같더라. 1하고 같더라는 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쿨롱의 법칙을 쓰게 되면 K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붙여가지고 K 대신에 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쓰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입실론 제로라는 게 뭐냐, 이게. 입실론 제로라는 게. 요거 쓰면 진공의 유전율.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여기서 진공이라는 뜻은 공기가 우리 없는 걸 진공이라 하잖아요. 그런 진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전물질이 없는 전하들이 없는 유전물질이 없는 상태에서의 진공 유전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유전율이 없는데 그 안에 유전이라는 거는 전기를 가진 성분이 얼마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요 값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엄청나게 작으니까 요게 입실론 제로분의 1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 K가 굉장히 큰 값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쿨롱의 법칙을 잘 한번 써보면 FE라는 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그 다음에 R 제곱에 Q1 Q2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쿨롱의 법칙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 요거는 앞에서도 뉴턴의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벡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벡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방향마다 그걸 다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장을 한번 보자. 전기장. 앞에서 이런 일렉트릭 필드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하가 하나만 이렇게 Q라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기장이라는 걸 요게 있는데 그럼 요거는 지금 뭐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냐 이게.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지구 둘레를 요렇게 돌고 있습니다.
높이를 이렇게 우리가 등원을 그어보게 되면 요 점에서의 중력 가속도하고 요 점에 있어서의 중력 P1하고 P2가 중력 가속도가 다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중력 가속도가 다르냐면은 FG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G의 R 제곱의 large m, small m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mg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요게 g 값을 설명을 해보면 g 값을 설명해 보면 g라는 게 g의 r 제곱분의 m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에 지구 표면에는 지구 표면의 중력 가속도 값은 요게 R2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점에서의 중력 가속도 값은 요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이만큼 더 멀어지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값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요 어떤 한 지점이 지구에서 당기는 힘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은 요 하나만 놔두고도 우리가 어떤 개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은 뭐냐면 중력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력장. 요걸 중력장이래.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중력장의 크기가 얼마고 요 지점에서의 중력장의 크기가 얼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M이 질량 M이라는 물질이 여기에 놔뒀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힘을 서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힘을 느낄 수 있지. M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힘이지 실질적으로 힘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단지 요걸 잡아 여으면 M이라는 걸 여으면 여기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일렉트릭 필드 같은 경우도 어떤 개념을 설정할 수 있냐면은 여기 전하가 Q가 있더라. 요 한 지점의 일렉트릭 필드를 요 지점에서 그러면 요게 어떤 전하가 Q0라는 전하가 있으면 요 점에서 요게 서로 요게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다. 요게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당기는 힘이 있는데 요놈은 요게 없는 상태에서는 요걸 이렇게 요즘을 놔두게 되면 서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존재를 하지만 요게 없는 상태에서는 요거는 그냥 장적인 영역만 존재한다. 그래 그걸 일렉트릭 필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정의를 이렇게 하는데 요걸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Q0분의 F2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걸로 나눠준 값이다. 그래서 요걸 써보면 F2를 써보면 K2의 그 다음에 R 제곱의 Q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일렉트릭 필드다 이렇게 이야기. 요걸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요 일렉트릭 필드라는 거는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잡혀서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시각화시키기가 상당히 이 일렉트릭 필드는 뭔가 요 전하가 어떤 전하가 여기에 있으면 플러스든지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이놈이 무슨 뭔가를 일으키는데 기본 어떤 다른 전하량을 주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공간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냥 필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Q0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본 전하.
그래서 요 Q0를 넣게 되면 여기에 두 개가 이제 당기거나 미는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놈이 지금 Q0를 두는 이유는, Q0를 두는 이유는, 요놈이 만약에 전하량이 크다면 여기에 전하량의 분포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작은 기본 전하량만 줘서 여기에 분포도가 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 하나가 어떤 Q라는 전하가 이래 있는데, 요거를 시각화시키고 싶다. 일렉트릭 필드를 시각화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요게 지금 플러스 전하라고 돼 있으면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간다.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기력선이다. 전기선이 나간다. 그러면 어떤 한 지점의 여기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놈이 지금 전기력선이 요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요게 두 개가 촘촘하게 되어 있으면 전기장이 큰 것이고, 요렇게 듬성듬성하게 되어 있으면 전기장이 작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전기력선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요것도 지금 요거는 당기는 힘만 존재하니까 요렇게 표시가 되겠죠. 요렇게 중력장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중력장도 이렇게 표시하니까 요 지구에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중력장이 크고, 지구에서부터 멀리 있을 때는 지구의 중력장이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당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저 똑같은 마찬가지로 요 Q 전하가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다. 마이너스 전하를 하면 우리가 전기력선을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력선을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균이란 전기장에서의 대전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균이란 대전입자에서, 전기장 내에서의 대전입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기역학을 이렇게 배우고 전자기학을 배우게 되는데, 요래 보면 요런 어떤 형태의 우리가 전기장 구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에 이제 플러스를 해두고 요쪽을 마이너스라 해두면, 마이너스로 해두게 되면 여기서 요렇게 전기력선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겠죠. 요렇게 우리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전기력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요 순과 마찬가지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균이란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 요 안에 전기장이. 요 안에 균이란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 요 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대전입자를 집어넣었다. 여기에 풍동 빠져 대전입자를 집어넣게 되면, 요놈이 쫙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속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플러스는 서로 미는 힘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미는 힘이 여기에 작용한다. 미는 힘이 서로 작용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전기장을 E라고 하고, 요게 미는 힘 FG를 한번 구해보자. 구해보면 여기에 전하량을
Q라고, Q0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Q0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그러면 이 미는 힘은 Q0 E 이렇게 되겠죠. Q0 E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F 이퀄 ma니까 가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m분의 Q0 E 이렇게 우리가 가속도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제 요걸 응용해 가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자, 요번에는 이제 플러스 이렇게 돼 있고 요게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고 요게 플러스로 대전돼 있는 전기장의 구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전자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Y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속도 V로 전자를 여기에 투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속도 V로 이쪽으로 투입을 하면 전자의 궤도가 이렇게 된다. 전자의 궤도가 이렇게 될 것임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되니까 청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두 개가 청력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첫 번째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구해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전화가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T 놓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면 지금 이제 이거 보면 X축은 등속운동이에요. 등속운동. Y축은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Y축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등속 운동이니까 V 이꼴 VO 요걸 V로 들어가니까 VO X 이꼴 VO의 자, 여기에 식을 쓰면 등속 운동이니까 여기 XF는 XI 플러스 VT 이렇게 쓸 수 있다. XF는 XI 플러스 VT. 그래서 지금 이제 XF 마이너스 XI가 여기 D니까 여기 아마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할게요. 여기서 새로 써보도록 합시다. X축은 등속 운동이다. Y축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등가속 운동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첫 번째로 시간을 구해봐라. 여기 탈출하는 시간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은 XF는 XI에 플러스 등속 운동이니까 V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라는 게 T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V분의 XF 마이너스 XI가 D니까 T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t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y축은 등가속동이니까 여기에 떨어질 때 여기에 떨어질 때 요게 y축 원점으로부터 여기에 이제 차고 위에서 붙는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떨어지는 지점 yf를 한번 구해봐라. 떨어지는 지점 yf를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여러 걸린다. 여기 E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구해보게 되면 시간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은 시간이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YF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은 YF는 YI 플러스 VOY Y축으로 초기 운동이네. VOY에 T에 플러스 2분의 1 H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밑에 거를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E가 주어졌으니까 일렉트릭 필드 E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서 가속도 A를 구해낼 수 있겠죠. 자, 가속도 A라는 걸 한번 구해내봐.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FE가 QOE 이렇게 되는 거고, 전자가 줬으니까 기본 전하량을 전자의 전하량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MA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게 전자의 전하량 ME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이 ME의 Q0E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저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보면 여기서 보면 아랫방향으로 가속이 되잖아요. 아랫방향으로 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식에서 보면 YF는 YI 플러스 VOY의 T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H제곱. 요식에서 보면 A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아래쪽으로 가속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써주고, 요걸 마이너스로 써주고, 그 다음에 요게 VOY는 절치면 이제 저걸 투입을 할 때 요게 Y축 방향의 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Y축 방향으로 속도가 없다. 지금 Y축, X축 방향으로만 균일하게 저걸 집어넣어 줬으니까, 요 과정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요게 제로가 된다. 처음 스타트 지점, Y축의 처음 스타트 지점도 제로로 만들어주게 되면, 자, 2분의 1, A가 M2분의 Q0 E에 그 다음에 T 제곱이니까 T가 V분의 D 이렇게 됩니다. V분의 D의 제곱 이렇게 해가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이라는 게 전자의 질량이다. 그 다음에 요 Q0라는 게 전자의 전하량.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는 저기에 주어졌을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기에 T 놓을 때 이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배운 걸 이제 핵심 내용을 생각해 보면, 쿨롱의 법칙이 뭐다? 쿨롱의 법칙을 생각을 해 보면, FE라고 쓰는데, 쿨롱의 법칙은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더라.
요게 플러스, 요게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플러스, 중력과는 달리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서로 당기는 힘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미는 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였다. 그 다음에 KE라는 게 뭐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다. 1에 해당이 되더라. 그 다음에 전기장을 우리가 개념을 생각하면 FE라는 게 요게 Q0에 2 이렇게 우리가 전기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요 E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게 FE에다가 Q0분의 FE 이렇게 써보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에 그 다음에 Q 이렇게 우리가 전기장을 쓸 수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장의 개념이 뭐냐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하나만 있을 때 그 주변에 전기장이 발생된다. 전기장이 발생된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전기장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힘을 안 느껴지는데 전하가 투입되기 전에는 힘이 없는데 전하가 투입되고 나면은 요식에 의해서 힘이 딱 발생된다. 그래서 투입되기 전의 어떤 그 무엇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기장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중력장도 우리가 어떤 큰 물체가 큰 덩어리가 있다. 그 주변에는 중력장이 형성이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일맥상통하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